안녕하세요. 전 30대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늘 사연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치만 늘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절대 남의 일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저처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한 글자씩 적어보려고 해요. 저랑 남편은 연애를 길게 했습니다. 한참 청춘이었던 20대에 만나서 8년간 연애를 했었죠. 주변에서 대체 왜 너희들은 결혼을 안 하냐, 8년이나 만났는데 언제 하려고 하냐, 그러다 헤어지는 거다, 잡을 거면 얼른 결혼하고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라 등등의 참 오지랖 넓은 말들을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30대가 넘고 어느 정도 다 모으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하고 싶었습니다. 더 욕심을 내자면 둘이 꾸준히 청약을 노리고 있었는데 청약이 되면 그게 언제고 바로 결혼을 하고 싶긴 했어요. 그치만 뭐 어디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어디 쉽나요? 절대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점점 밀리고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약이고 뭐고 30대 초반에는 무조건 결혼을 하자고 서로 얘기를 했었기에 저희는 나름 계획을 세우고 살았는데 남들이 보기엔 저희가 그저 계획 없이 연애만 즐기는 듯 했었나봐요. 가까운 지인들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 조금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그러던 중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계획하던 저희 두 사람에게 계획에도 없던 일이 생긴 거니 당황스러웠지만 결코 이게 사건이나 문제라고 여겨지진 않았고 지금이구나 싶어서 허둥지둥 헐레벌떡 서둘러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인생은 다 그에 맞게 타이밍이 있다는 말을 전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타이밍은 이거였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급히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살림살이에 이것저것 아주 다 준비를 하고 나니 정신없이 몇 달이 훌쩍 지났어요. 운이 좋았던 건 저희가 급히 결혼을 해야 했는데 그에 맞게 직장 예약이 가능해서 서두를 수 있었죠. 결국 8년의 연애 끝은 허둥지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했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입덧이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물도 마실 수 없었고 21번 쉬었을 뿐인데도 헛구역질에 나와서 물토를 하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중간에 병원에 몇 번을 가서 수액을 맞아야 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를 다니는 건 무리라 퇴사를 결정했죠. 출산을 하기 직전까지 징글징글할 정도로 입덧을 해서 정말 둘째는 꿈도 못 꾸겠다 싶을 정도로 매일을 눈물을 머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몸무게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못 먹는 저를 보고 시모는 안쓰러워하는 것이 아닌 험한 소리를 마구 쏟아내셨죠. 유난이다 유난 정말로. 우리 준현이도 그렇고 우리 애들은 입덧 한 번 없이 아주 엄마 고생도 안 시켰는데 니네 집 닮았는가? 얘가 어쩜 저렇게 유난을 떤다니. 그러게요. 아니 내가 손자면 말을 하네. 겨우 키즈배가 나올 거면서 얼마나 예민하게 태어나려고 아주 지혜미 제비를 태어나기 전부터 쥐잡는 듯이 잡아먹고 있네. 그리고 너 좀 참아야지. 네가 맨날 그렇게 웩웩거리고 있음 우리 준현이가 집에서 어디 밥이나 편히 먹겠냐? 에이 엄마, 저 사람이 진짜 고생인데 왜 그래. 먹지도 못하는데 애기한테 영양분 다 뺏기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지만 임신했냐고? 지만 누가 보면 세상 지 혼자 산모인 줄 알겠냐? 아유, 너 입 다시고 뭐고 24시간 내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집안 살림도 똑바로 하고 네 남편 내줘도 똑바로 해. 그러라고 네가 주부인 거지.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다 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알아서 따받들고 그렇게 모시고 알겠니?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지 말란 말이야. 시몬은 정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제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때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한 게 정말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입덧 지옥에 제대로 빠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 떠있는 시간이 고통이거든요. 뱃속의 아이를 무사히 지키고 싶은 마음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 싶은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입덧인데 같은 엄마로서 저렇게 말하는 시모가 정말 싫었습니다. 겨우겨우 막달까지 잘 채워 아이를 출산했고 마지막까지도 아주 고생해서 겨우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역시도 시모는 트집을 잡으며 뭐라고 하셨죠. 겨우 기집애가 나오면서
끝까지 꼴값이라며 말입니다. 시모가 하는 욕을 하필 저희 친정엄마께서 들으셔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엄마께서는 못 들은 척 하셨어요. 그러다 시모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결국 참다 폭발했죠. 겨우 기집애가 나오면서 끝까지 꼴값은 아주 너 산후조리 얼마나 있기로 한 거니? 저 2주로 했어요, 어머님. 뭐? 2주씩이나? 아이고, 아주 형님 납시였네. 야,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 밥 차리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무슨 2주씩이나 조리원에 들어가 있어? 그게 다 돈 아니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우리 아들 치갑 아니냐? 열불 터지네 진짜로. 손자도 아니고 겨우 기집애 하나 낳아놓고 2주를 있겠다고? 너 양심이 있냐? 엄마, 진짜 왜 그래? 2주는 기본이야, 기본. 엄마한테랑 같냐고. 제발 그만 좀 하라니까. 그리고 기집애 아니고 손녀야. 아들이고 딸이고 뭐가 중요한데. 내 새끼인 게 중요하지. 야, 너도 그래. 네 와이프 앞에서 맨날 네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까 저게 아주 지 시애미 말을 개똥으로 알지. 저기요, 사부인.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간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접하셨어요. 전 최서방 그닥 성에 안 차도 그저 우리 최서방 하면서 얼마나 귀한 대접해주고 떠받들어 주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언제부터 계셨대? 있으셨음 인기척이라도 내시지 뭘 사람 말하는데 엿듣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성에 안 찰 게 뭐 있어요? 성에 찰 게 뭐가 있는데요? 뭐가 그리 대단하고 잘난 아들이라고 감히 남의 집 귀한 딸을 천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혼시켜요. 그딴 식으로 우리 함부로 대할 거면 어디서 천박하게 손녀딸한테 기집애 거리고 있어? 수준 떨어져서 말도 섞기 싫네. 한수여, 너 산후조리 끝나면 바로 집으로 얘기랑 들어와 이혼해. 저딴 대접받으며 살 이유가 네가 뭐가 있어? 너 바보야? 멍청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아,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다 잘 정리할게요. 장모님 죄송해요. 노여움 푸세요. 이거 놓게 어디에 함부로 장모 몸에 손을 대고 있어? 자네 애미가 그따구로 가르쳤어? 버르장머리하고는 오냐 해줬더니 당장 정리해. 그리고 당신 내 딸 병실에서 나가. 내 눈앞에 또 보이면 그땐 반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친정엄마는 시모를 거의 밀다시피 해서 내쫓았고 이어 남편도 내보냈죠. 그 후 엉엉 서럽게 우시며 너 왜 말 안 했냐고 여태 그랬냐고 하시는데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가끔 저렇게 험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는 걸 들어보니 원래 말투가 저런 사람인 것 같다고 말이죠. 엄마께서는 당장 질러두긴 했지만 우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자고 하셨고 저 역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친정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고 이어 저에게도 찾아와 빌었죠. 이걸 산후조리가 끝날 때까지 내내 했고 제가 산후조리가 끝나고 친정집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했습니다. 결국 시모까지 대동해서 말이죠. 시모는 저희 엄마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 배워서 입이 걸고 험해요. 사부인 많이 반성했고 다 제 잘못인 거 압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어서 시간이 걸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무식한 내미 때문에 자식 낳게 망칠 수는 없죠. 제발 노여움 푸시고 우리 며느리 보내주세요. 제가 애들한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게요. 다 녹취하고 있고 말씀처럼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본인 인생 사시라고요. 얘네 저희 사시기 전에 이제 하나의 부모이고 가정 꾸리고 사는 애비애비니까 지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도록 냅두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저희 딸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그땐 이유 불문하고 그쪽 죽고 나 죽는 거고 바로 이혼이에요. 자네도 알아들었어? 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사람도 영주도 지킬게요. 그리고 잘 살게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극적이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 저희 세 식구는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 시모는 정말 저희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셨고 시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로지 저희 세 식구에게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기가 너무 예뻐서 아이 보는 낙에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벌이가 나쁘지도 않았기에 제 나름대로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며 그렇게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가끔은 이랬던 시절에 제 모습이 그립기도 했어요. 아침 일찍 졸린 눈을 비비며 씻고 화장을 대충 해가며 옷을 입고 출근하던 모습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품에 안겨 저밖에 모르는 딸아이를 보면 괜찮았습니다. 이 아이에겐 세상에 제가 전부이니 그 전부를 다 채워주고 싶었어요. 전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정말 살림 육아만 했습니다. 지인들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못 만난 거죠. 어느덧 하나도 시집가고 애 낳고 사는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고 다들 이리저리 지역도 나눠져서 살고 있었기에 애를 데리고 타지로 가서 친구를 보고 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 애기를 낳고 육아휴직 기간을 끝내고 복지 가는 친구들을 보면 멋있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도 차라리 그럴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왜냐면 점점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의 엄마이고 우리 남편 아내인 건 알겠는데 저 자신 한수영이 누구였는지 뭘 좋아했고 싫어했는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애기 어린이집을 보내면서부터 아무래도 일을 시작해야겠다 말입니다. 회사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늘 하고 싶던 제 일을 말이죠. 원래 음식 하는 것도 좋아했고 애기 키우면서 음식 하나하나 몇 끼마다 신경 쓰면서 하던 걸 취미로 SNS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려서 작은 배달 전문 가게를 차려봐야지 싶었습니다. 결심한 후 홀로 집에서 메뉴 구상도 해보고 만들어서 먹고 레시피도 만들고 미리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남편은 석연치 않지만 밀어주겠다고 했죠. 남편이 석연치 않았던 부분은 그저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에서 아이를 잘 보고 살림만 해주길 바랬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애나 잘 보는 제가 편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하면 분명 본인이 할 일이 늘어날 거고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생길 테니 벌써부터 피곤할 듯 싶었나 봐요. 그런 남편의 말은 가볍게 무시하고 전 저대로 좋은 가게 자리를 내내 찾으며 쉬기를 노렸고 집에서도 애기 어린이집에서도 가까운 위치로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어차피 배달 전문이라서 가게 내부는 주방 제외하고는 애기가 와서 편히 놀 수 있도록 아예 매트를 깔아두고 장난감으로 꾸며뒀어요.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일을 한다는 것도 설레이고 제 가게를 한다는 게 너무 설레어서 하루하루가 살아갈 원동력이 생기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굳이 시모에게 알린 남편 때문에 오랜만에 시모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다. 뭐 가게를 차린다고? 네 어머님. 준현이가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나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 영주가 다 큰 것도 아니고 엄마 손 필요할 나이인데. 영주 이제 어린이집 갈 나이이고 언제까지 제가 끼고 살 수는 없죠. 어머님 저도 제 일이란 걸 하고 싶기도 하고 벌 수 있을 때 부부가 같이 벌어야 요즘 세상이 먹고 살죠. 고작 그 빵 쪼가리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아니 막말로 가게 망하면 어쩌려고 사고를 쳤냐? 너는 내가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정말로 너 때문에 좋게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거 너 욕하는 거 아니고 CM으로서 훈계하는 거니 네 애미한테 고자질 하지 말고. 제가 언제 고자질 한 적이나 있나요? 아버님이 모를까. 그리고 어머니 제 가게 차리는 것도 다 제 돈이고 마이너스가 나도 다 제 돈으로 알아서 해결해요. 어머님 아들 돈 들어갈 거 이론도 없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망해도 저 혼자 망하는 거니까. 제가 차린 가게가 샌드위치와 같은 디저트, 커피, 음료를 배달 전문으로 하는 가게였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아기를 키우다 보니 아기들이 먹기 좋은 아기 전용 토스트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기가 좋았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굉장하게 난 거죠. 사실상 전 너무 장사가 상상 이상으로 잘 되기에 놀래서 알바생까지 구했는데 시모가 고작 빵 쪼가리를 팔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 싶으셨나 봐요. 또 혹여나 본인애들 돈이 들어갈까 걱정이 되신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계획이 틀어지긴 했어요. 결국 딸아이가 하원하고 내내 가게에 남편 퇴근 때까지 있는 건 너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정엄마와 상의 끝에 엄마께서 저희 집 옆으로 이사를 오셨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아기 하원 후부터 엄마께서 봐주셨습니다.
그럼 남편이 퇴근 후 애기랑 저녁 먹고 씻기고 재우면 제가 퇴근을 했어요. 전 들어와서 집안일하고 애기 등원 준비랑 아침 다음날 저녁 준비를 해뒀죠. 일어나서 애기 아침 먹이고 등원시키고 출근하는 것까지는 또 제가 했고 하원은 친정엄마 가시고 몇 시간 돌봐주시다 남편이 데려가는 식으로 아이케어를 했습니다. 제가 가게 일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다짐한 것들이 있었어요. 가게 재료들에 대한 신선도는 절대적으로 지킬 것과 아이 육아와 살림을 소홀하지 말 것이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잠잘 시간을 줄여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본인이 쉬고 싶은데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니 피곤하고 귀찮아했고 이걸로 불만을 표출했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럴 거면 시터를 쓰자. 뭐? 왜? 아니 나도 퇴근하고 와서 조금 쉬고 싶은데 영주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면 나도 잘 시간이야. 쉴 시간이 없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당신 쉬려고 얘를 남의 손에 떠넘기려고 해? 그럼 나는 새벽 다 늦어서 들어와서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당신이랑 영주 먹일 아침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영주 등원 준비하고 그러고 씻고 자면 이미 새벽이야.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애 씻기고 준비하고 나 준비하고 당신 먹이고 애 먹이고 나 먹지도 못하고 설거지하고 급히 치우고 그렇게 애 데려다주고 출근해서 내내 일하는데 난 언제 쉬니? 아니 그건 당신 일이 그런 거고 내 일이 뭐가 그런 건데? 그것조차 하기 싫고 귀찮으면 애를 낳지 말았어야지. 무책임한 인간아. 애를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도 못 해주겠다고 징징거리는 네가 아빠냐? 진짜 한심하네. 남편과도 다툼이 점점 시작되었고 실망감뿐 아니라 참 남편으로서는 이미 빵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빠로서도 빵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제 수입을 자세히 공개한 적은 없는데 대충 짐작은 했을 거예요. 제가 본인보다 훨씬 번다는 것쯤은요. 이걸 굳이 신모에게 또 말을 한 건지 어느 날은 신모가 가게로 찾아왔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냐? 어서 오세요. 어머님 오셨어요. 뭐 좀 드릴까요? 이게 인사 아니냐? 네, 뭐 좀 드려요? 얼마 버니 매달?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바빠서요. 그래? 용돈만 간단히 말할게. 너 우리 춘현이보다 몇 배로 번다며? 나한테 3만 원만 좀 보내라 용돈으로. 아니면 차가 폐차 직전이니 차 한 대 뽑아주던가. 그렇게 돈 버는데 시애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줄 건 아니잖니? 그 이후로 시모는 전화로 카톡으로 돈 보내라, 안마기 사줘라, 냉장고 바꿔줘라 등등 돈돈돈돈 거렸고 전 그럴 때마다 그걸 그대로 캡처해서 남편에게 보내며 말했죠. 당신 엄마가 바꿔달래, 해달래, 해드려라 라며 말입니다. 사실 이미 저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웃길 정도의 관계이긴 했으나 가게 일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갑자기 아예 장사가 하루아침에 손님이 80%가 줄었고 뭐지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친한 애기 엄마가 맘카페고 지역카페고 지금 저희 가게 음식에 온갖 벌레가 나왔다는 글과 사진들이 돌고 있다고 당장 확인해보라고 했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혹시나 해서 배달 어플도 확인해보니 후기들이 다 맛이 없네, 짜네, 위생이 안 좋네 등의 악성 리뷰로 가득했습니다. 별점 5개가 순식간에 1개로 떨어지고 주문율은 그냥 없었어요. 전 경찰을 대동해서 당장 조사를 해달라고 했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공돈탑이 무너져도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까 싶었어요. 이 와중에 남편은 그러게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뭐하러 일을 해서 사단을 만들었냐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조용히 있었음 이럴 리도 없을 거 아니냐고 당장 하루빨리 가게 팔고 정리하라고 안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치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가게를 왜 접어요. 전 꿋꿋하게 묵묵하게 가게를 지키고 경찰조사를 기다렸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저희 시모였네요.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 신모가 맞았습니다. 댓글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서 악의적으로 카페에 글을 옮기고 토스트를 굳이 주문해서 벌레를 넣어 조작했고 배달 어플 리뷰를 조작한 거죠. 대체 왜 이딴 짓을 하셨어요? 진짜 당신이 사람 맞나 싶네요. 왜 그랬어요 대체? 야 한수영,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우리 엄마다. 말 가려해? 입 다물어. 너는 꼴에 저것도 애미라고 감싸냐? 범죄자지? 저게 사람이야?
당장 말해봐요. 왜 그랬냐고. 그러게 내가 입 다물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랬잖아. 근데 돈 좀 번다고 나가서 설치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그래서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 가게 접고 다시 집에 기어들어오겠지 싶었다고. 근데 가게가 아예 망할 줄 누가 알았겠니? 사이코네. 당신 정신병원 가봐야겠다. 이거 아무래도 정상인이 할 짓은 아니거든. 소름 돋아. 정말 더 이상 말도 섞기 싫고 그쪽들 상대하고 싶지도 않거든. 그러니 법적으로 해결할게. 무사히 이겨내길 바란다. 전 가게 피해 보상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모든 부분을 다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합의는 없다고 강력히 말했죠. 그리고 남편 놈과도 이혼을 했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모두 제가 받았습니다. 이어 시모는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둘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줬어요. 중간에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서 둘이 싹싹 빌면서 제발 봐달라고 울고불고 했는데 그때 저희 친정엄마께 시무랑 남편 놈은 물사대기랑 소금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손으로 때리고 싶었으나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물이랑 소금으로 뿌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친정엄마와 전 아예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서 딸아이와 셋이 함께 살고 있고 저희 가게는 이 사건을 공론화시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렸습니다. 결국 시모와 남편은 동네에서 거의 매장당했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매장을 당했어요. 반대로 저희 가게는 더 승승장구해서 분점까지 내며 전 더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솟아날 구멍은 역시 있었고 잘 견뎌내준 제 자신과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준 친정엄마와 제 딸아이를 위해 앞으로도 잘 살아갈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